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최남수입니다. 유료 방송 시대를 활짝 열어온 주역인 케이블 TV. 이제는 사물 인터넷과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발빠른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블 TV 기업인 딜라이브는 최근 글로벌 온라인 영상 콘텐츠 기업인 미국의 넷플릭스와 제휴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더 리더는 딜라이브의 전영주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케이블 TV의 변신 노력과 전략적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 대표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딜라이브 종전에는 이제 CNM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이제 케이블 TV SO인데요. 예. 좀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고 딜라이브로 이제 회사 이름을 바꾸신 이유 또 무슨 뜻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의 전용주 대표입니다. 딜라이브는 원래 그 수도권 230만 가구 기반의 케이블 방송 서비스 업체 CNM이 그 전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최근 올 4월에 CNM이 사명을 딜라이브로 바꿨습니다. CNM에서 딜라이브로 사명을 변경한 사유는 CNM이라는 건 원래 케이블 앤 모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최근 그 미디어 업계 동향이 IPTV가 출연하는 등 그 케이블이라는 상호 자체의 어떤 이미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딜라이브라는 사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그 딜라이브의 의미가 좀 있을 텐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딜라이브는 여러분이 보시면 디지털 라이브 환경하에 예. 딜라이트 라이프를 살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딜라이트 라이프는 좀 기쁜 삶을 살자.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라이브라고 하면 일단 방송을 상징하는 거고요. 예. 거기에다 딜라이트 라이프라니까 일종의 그 생활, 예. 그러니까 삶. 그래서 방송과 삶의 어떤 결합. 그래서 좀 더 그 단순 케이블 방송 서비스가 아니라 예. 그 고객들에게 좀 더 만족스러움을 줄 수 있는 방송 서비스 사업자로 재탄생해보자. 예. 라는 뜻으로 그 저희가 슬로건으로는 홈 라이프스타일 파트너라는 걸 내걸고 종합 홈 서비스로 한번 예. 그 케이블 방송 사업자에서 다시 한번 그 비전을 갖고 회사가 성장해보자. 라는 의욕적인 배경하에 상호를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 이런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를 이름에 담으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대표님은 사실 이제 이력을 뵈면 미디어 기업 CEO답게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뭐 공인 회계사 또 회계 부분의 전문가이신데 일찌감치 또 엔터테인먼트 쪽에 또 관심을 가지셔서 그쪽으로 커리어를 바꾸셨고 좀 미디어 기업 CEO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보통 공인 회계사의 길을 걷지 않고 좀 다른 길을 걸으셨는데 어떤 계기가 좀 있으신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예. 근데 사회생활 초창기를 사실 김현장 법률사무소 회계사로 출발을 했고요. 예. 15년 전 한국에 좀 벤처 붐이 뜰 때 그 당시 좀 나름대로 삶의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이 그 현장 전문 경영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미디어 분야의 그 현장 전문 경영인 생활을 쭉 해왔고요. 특히 그 2007년부터 그 YTN 미디어 대표를 맡으면서 미디어 분야의 인연을 예.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2008년에는 딜라이브의 전신인 CNM이 운영하는 채널 드라맥스와 YTN 미디어의 합병을 성사시키고 또 CNM의 자회사였던 그 CU 미디어, 그게 PP라고 하는데요. 방송 예. 채널 사업자 대표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방송 사업에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예. 최근에는 엔터 기업 IHQ 그간 제가 2000년 초부터 좀 관계를 맺었던 예. IHQ의 합병을 성사시켜서 최근까지 딜라이브 대표이사 되기 이전까지는 CNM의 자회사인 그 컨텐트 사업을 많이 성장하는 데 경험을 쌓고 예. 특히 작년 말부터는 그 딜라이브라고 하는 CNM이 변신한 딜라이브 예. 특히 그 미디어 플랫폼 사업의 경험을 쌓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다음 미디어 분야, 플랫폼 분야에서
그 좋은 현장 경영인으로서 경험을 현재 쌓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재무와 전략이 밝은 현장 미디어 경영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취임하신 게 지금 딜라이브 뭐 당시는 CNM이었지만 지난해 11월이시잖아요. 예, 예. 그 이후에 그 전 대표님의 행보를 좀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을 보이셨는데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들에 주력하고 계시는지요? 예, 예. 전반적으로 딜라이브가 조금 다른 그 케이블사와 좀 차별화하게 된 배경은 제가 최근까지 종사했던 그런 방송 분야의 변화를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그동안 제공했던 실시간 방송 서비스 시장의 트렌드에서 최근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원할 때 보는 VOD 콘텐츠 시장의 성장이나 특히 그 인터넷 기반의 뉴미디어 시장의 성장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딜라이브로 사명을 바꾼 후에 특히 VOD 메뉴의 UI, UX 개편을 통해서 스타존이나 그 생활 편의 서비스라는 신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특히 그 최근에는 글로벌 그 동영상 업체인 그 넷플릭스와 제휴를 해서 TV 기반의 인터넷 동영상 앱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딜라이브 플러스 셋탑박스라는 그 상품을 출시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그 새로운 미디어의 환경의 변화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넷플릭스 얘기하셨는데요. 세계적인 이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그러니까 뭐 다운로드 받지 않고 그대로 쭉 영상을 이어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업체고 되게 유명한 업체인데 6월에 그 넷플릭스 CEO가 한국에 왔었죠. 헤이스팅스. 예. 그 많은 기업들이 좀 파트너가 되고자 했는데 딜라이브가 낙점이 되신 거잖아요. 뭐 어떤 서로 간에 어떤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넷플릭스의 그 웹과 모바일 서비스는 넷플릭스 독자적으로 올 초부터 이미 그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서비스 가입자의 한 절반 가량이 TV 부문을 통해 가입했다는 사실은 되게 주목할 만한 미디어 트렌드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TV 부문 가입자를 유도하기 위한 그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상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파트너들과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왜 저희랑 했느냐라고 그때 글로벌 CEO들이 왔을 때 제가 들었던 아주 인상 깊은 얘기는 타 방송 통신 사업자에 비해서 현재 딜라이브가 경영 혁신 마인드나 신규 서비스를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헝그리한 거죠. 네, 헝그리. 그러니까 리더 헤이스팅스 CEO가 참고로 저를 보자마자 했던 얘기가 지금도 선명합니다. You are hungry라고 해서 아주 그 단호하게 얘기해서 제가 이런 글로벌 사업자들이 찾는 사업자들은 뭔가 적극적으로 서로 제휴할 수 있는 파트너를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딜라이브가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국내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앞에서 살짝 언급하셨습니다만은 넷플릭스를 보려면은 이제 딜라이브 플러스라는 셋탑박스를 구매해서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TV 앱이라고도 설명을 하셨는데 일종의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그 딜라이브 플러스 셋탑이라는 것은 TV를 통해서 동영상 앱 환경을 구축하는 그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그 CNN 딜라이브라는 케이블 사업자는 TV의 방송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TV 환경의 변화에 저희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주목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TV 환경이 앱 형태의 스마트 TV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값비싼 TV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히 미국의 현재 애플사와 저희 셋탑이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셋탑을 통해서 TV의 그 스마트 환경을 구축해주는 그런 사업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저희 이번에 딜라이브 플러스 셋탑박스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가 TV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 아이폰 같은 환경이 TV 화면에서 구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그 케이블과 IPTV 사업이 채널의 번호라든지 그 VOD 메뉴를 통했다면 현재 이 딜라이브 플러스 셋탑, 저희가 이제 OTT 시장이라고 글로벌리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 TV 앱이라는 형태의 선택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동영상이나 그들이 원하는 문화에 맞는 그래서 현재 이 딜라이브 플러스에 들어가는 셋탑의 앱의 성격은 물론 넷플릭스 같은 그 글로벌 컨텐츠도 있지만 향후에는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그 특유의 어떤 최근에 저희 자회사인 IHQ 앱을 만든다든지 혹은 한류 회사들의 독특한 어떤 그 IP에 기반한 그 상표권의 앱이나 다양한 장르의 앱을 추가로 론칭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되면 이제 방송사 편성표라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그래도 뭐니 해도 현재 케이블 시청과 그 IPTV 시청을 통한 실시간 방송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장이고요. 단지 그 소비자들의 욕구가 그 TV 화면을 단순히 그 방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실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는 좀 부가 서비스적인 그런 성격의 사업으로 보시면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넷플릭스와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와 이제 제휴의 첫 단추를 끼셨는데 앞으로 또 다른 또 많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그 현재 넷플릭스 셋탑 판매를 통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케이블 IPTV와 또 다른 그 TV의 앱 환경을 통해서 그 스마트 TV의 어떤 즐거움을 준다면 저는 또 한 가지 또 주목하는 것은 넷플릭스라는 회사와의 그 협업을 통해서 그 특히 그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또 특히 그 한류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사들이 저희들이 또 IHQ라는 회사의 자회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콘텐츠 제작 유통의 시너지가 굉장히 또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넷플릭스가 계획하기로는 내년 그 한 하순쯤에 봉준호 감독의 옥자라는 영화를 넷플릭스가 전액 자금을 대서 넷플릭스 유통으로 우선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어떤 컨텐츠 흐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넷플릭스에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또 케이블 TV 업계 전반에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케이블 TV라는 큰 하나의 축이 있고 또 이제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이제 IPTV 두 개가 이제 경쟁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딜라이브만의 좀 차별화된 경쟁 전략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최근 한 3, 4년간 역시 그 케이블 TV 사업자가 어찌 보면 그 가입자 서비스 개발보다는 그간의 어떤 지역의 독점력이나 기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에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최근에 가입자가 많이 IPTV로 이탈한 데는 특히 그 브랜드의 그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마케팅의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모바일 결합 상품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좀 그 나름대로 반성할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딜라이브만의 IPTV와의 경쟁에서 나름대로 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면에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에 저는 무엇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고객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하고 신규 고객을 새로 확보하는 방안 측면에서 VOD 컨텐츠 강화나 여러 가지 IPTV와 동일한 기술 서비스를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들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딜라이브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적극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업계에서 최근에 아주 이제 좀 뜨거운 감자 같은 이슈였던 건데 이제 SKT가 CJ 헬로비전 인수 합병을 하기로 했는데 공정위가 하지 마라. 독과점 이슈가 있다 해서 이렇게 못해가 논란이 좀 해줘도 될 것 같았는데 하여간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케이블 TV의 기업들이 이제 다른 기업의 통신기업 인수되는 건 이제 길이 막혀버린 건데 케이블 TV 업계는 어떻게 또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 자리에서 제가 전반적인 의견을 좌지우지할 만한 생각을 드리기는 제 자격이 미흡한 것 같고요. 진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공정위 보고서를 저도 자세히 읽어봤는데, 모바일 업계 1위인 SKT와 그다음에 케이블 업계 1위인 CJ 헬로비전의 결합에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은 경쟁 제한성의 리스크를 나름대로 이 두 양사의 워낙 센 회사 간의 결합을 통한 양쪽 다 1등이니까. 양쪽 다 1등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경쟁 제한성에 대한 우려가 정부 규제기관 입장에서 굉장히 컸던 사안이었지. 현재 딜라이브는 케이블 업계 3위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기업 간 M&A 시장이나 미디어 시장의 활성화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와 CJ 헬로비전 딜이 다른 후발적인 미디어 업계의 합종 연행이나 다양한 어떤 산업적인 발전이나 진화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거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걸림돌이 절대 되지 않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끼리 합방하는 거여서 막은 거지 또 다른 기업들의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IHQ, 이제 자회사인 거죠. 한류의 대표 스타인 이제 김우빈, 장혁, 유명한 이제 연예인들을 쭉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좋은 시너지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전략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미디어 분야 종사하기 전에 주로 많은 경험을 쌓았던 게 엔터테인먼트 컨텐트 분야입니다. 나름대로 엔터테인먼트 컨텐트 분야의 회사도 상당 기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겪었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체계적인 경영 계획을 수립할 정도의 어떤 안정적인 유통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컨텐트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딜라이브와 IHQ의 결합을 통해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컨텐트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특히 해외 진출 관련해서도 많은 제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특히 최근에 딜라이브는 VOD 메뉴에 스타존이라는 국내 최초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드라마, 영화를 보는 동영상에서 어떤 한류 스타들이라든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또 이 서비스가 성공하면 해외에서도 한번 실험을 해볼 만한 그런 좋은 기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미디어 사업을 하면서 또 넷플릭스와 제휴한다든지 향후 다른 글로벌 미디어와의 제휴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미디어의 제휴를 통해서 결국은 저희 한류 콘텐츠나 엔터테인먼트 회사 기업들의 활성화나 향후 콘텐츠의 글로벌화가 많은 윈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딜라이브와 IHQ의 시너지는 확실하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좀 속이 많이 타셨을 이슈죠. 이제 리파이낸싱. 전체 채권 규모가 한 2조 정도 됐었죠. 조라는 말이 체감이 안 나오지만 워낙 큰 금액이라.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걸 이제 연장하는 건데 일부는 이제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서 지분을 갖게 됐고 이제 또 상당 부분은 이제 만기가 다시 연장되는 이렇게 됐는데 내용 좀 소개해 주시고 어떤 효과를 갖는지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저희 주주사분들이 10년 전에 딜라이브를 투자할 당시만 해도 케이블사의 어떤 독점적 가치가 있던 조금 편하게 사업을 하던 그런 가치 면에서 그런 프리미엄이 상당히 인정이 하고 나름대로의 금융 구조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제가 딜라이브를 맡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검토한 결과는 나름대로 케이블사를 하더라도 고객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면 현재 전반적인 미디어 시장의 글로벌 추세는 성장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채권 금융기관들이나 이 만기 연장에 대해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최근 한 두세 달 열심히 설득을 해서 다행히
저희 관련된 채권 금융기관 분들이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리파이낸싱 이후에 딜라이브의 대출금은 2천억이 감소해서 예. 부채 비율이 상당히 하락했고 대출 이자율도 과거에 빌렸던 이자율이 거의 한 6%대였다면 지금은 4%대로 상당히 부담을 줄였고요. 예. 그런 면에서 또 3년 기한 연장도 했고 해서 재무 안정성이 대폭 확장되고 이제는 재무 안정성의 여력을 갖고 저는 회사 가치 제고에 총력 투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과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신성장 사업에 집중할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주주나 채권단 입장에서 어차피 딜라이브라는 회사의 길이 새로운 어떤 그 주주사나 그런 가능성, 매각 가능성이나 추가 M&A 가능성은 주주사나 채권단 입장에서 꾸준히 아마 좋은 기회가 있나 탐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하여간 큰 고비를 하나 넘으셨습니다. 예. 사실 요즘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해서 이제 돈도 벌고 하지만은 또 그 중에 일부를 또 사회에 돌려주는 사회 공헌 활동. 딜라이브 야구 좀 지원하고 초등학교 야구대 또 뭐 오래된 교과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바꿔주는 아주 재밌는 사회 공헌 활동들 하고 계시던데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딜라이브는 케이블 방송 고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케이블 방송 고객이라는 것은 지역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해야만 그로 인해서 돈을 번다라는 어떤 기업적인 어떤 그 사회적 역할이 합리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딜라이브는 이전 CNM 시절부터 상당히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딜라이브 지역 내 초등학교 야구대회는 2004년부터 매회 개최해서 올해 벌써 13년째 개최를 했고요. 13년이군요. 74명 정도의 프로야구 구단에 지명될 정도로 이미 이 초등학생들이 커서 예. 이제 성인 프로 야구 선수가 되어 있는 예. 그런 명성이 있는 아주 유소년 초등학교 야구대를 계속 몇 년 개최한 건 상당히 야구 발전에 큰 예, 도움을 줬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딜라이브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미 2009년부터 한국방송학회와 공조해서 신문방송학과 3, 4학년 대상으로 6주간 방학기간 인턴십을 현재 운영해서 현재 320명이 수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궁극적으로 이런 분들은 결국 딜라이브에 대한 호감을 가질 것이고 또 전반적인 학생들의 미디어 경험을 좀 더 많이 확산시킨다는 의미에서 사회 공헌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미디어사가 조금 독특하게 개발되어 있는 것은 학교가 좋다라고 해서 2010년부터 저희 관내에 초중 고등학교 교과를 좀 더 현대적인 어떤 개편 그렇게 해서 현재 24개교 교과를 재탄생시키고 그다음에 재밌네요. 필요하면 CD를 제작해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교과 경연대를 한번 열어본다든지 하는 그런 교류 프로그램이 또 독특하게 잘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로고도 한번 발주를 해야 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딜라이브 앞으로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지 청사진 좀 말씀해 주시죠. 기존 고객의 사랑을 더 받고요. 새로운 고객을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저희 딜라이브 임직원과 고객이 모두 즐겁고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 그걸 위해 최선을 위해 다해서 전문 경영인으로서 헌신하고 특히 딜라이브 같이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시장에서 위기에 빠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었던 상황을 턴어라운드 시켜서 이렇게 상당히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돋움 시켜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 그게 제 개인적인 포부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딜라이브는 케이블 TV의 대표 주자입니다. 앞으로 전영주 대표님이 이끄는 딜라이브가 종합 영상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고 계속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해 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출연해 주신 전영주 대표님 감사합니다.